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 때문에 입원을 했었죠. 오늘 67일째 VIP 병실에 입원 중인 건데 이게 김재현 변호사님 조금 특혜 논란이 있었어요.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법무부가 대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지금 현재는 구치소로 이제 복귀를 하는 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.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 이제 그 의사의 진단 자체가요. 한 뭐 2, 3개월 정도는 입원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예. 이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원래는 수용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과도 마주치거나 이러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좀 위 고층의 VIP 룸에다가 예. 이렇게 입원을 시킨 결과 이거 혹시 이거는 정말로 수용 생활을 탈피하기 위한 또 굉장히 너무나 좀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. 이제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금 회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보석 같은 거 신청해서 결정을 할 때도 수용 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정도의 어떤 중대한 그 신체상 질환이 있지 않는 한은 이제 거의 수용 생활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예. 그런 점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도 적정한 시점에는 이제 구치소로 복귀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예. 그리고 이게 선례 다른 사례하고 비교를 해보면 간단할 것 같은데 이 회전근개 파열이라 가지고 수술을 받은 사람이 5년간 4명이에요. 근데 김상현 평론가님. 네. 입원 기간이 다 일주일 이하였다라고 네, 네. 하면은 네. 일단 67일 좀 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죠.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좀 약간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당연히 느낄 것이고요. 예. 사람마다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이고 그래도 국정농단으로 저기가 엄중한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 특혜나 이런 거를 주려면은요, 먼저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화해를 할 때는요, 이걸 표현할 때 진실과 화해라는 말이 항상 동시에 갑니다. 네. 그래서 저런 특혜를 주거나 뭐 사면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네. 사면 얘기조차도 일단은 진실을 다 밝힌 다음에 논의할 일이다. 이건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종근 평론가님, 글쎄 다시 구치소로 돌아간다는 것이 사면이 이제 멀어지는 거냐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가능한가요? 좀 무리입니까?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. 예. 사면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금 입원해 있는데 갑자기 사면을 준다? 그것도 사실 모양새는 안 좋아요. 차라리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서 정당하게 다른 사람들과 공정하게 받고 있으면서 사면이 결정이 되면 예. 그것이 훨씬 더 뭐랄까요?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사면과 연결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이 재판이 끝나야만 사면이 예.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? 아직 파기환송심 중이고요. 그거보다는 형집행정지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게 두 차례에 걸쳐서 형집행정지 신청이 이제 기각됐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병명도 확실하고 또 재활치료도 받아야 되고 예. 국민들도 다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? 어깨와 관련돼서 지금 수술을 받았다는 거. 그래서 형집행정지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예.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 관련해서도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최진영 변호사 셋째 사위이죠. 조현범 대표가 결국에는 구속이 됐는데 혐의가 뭡니까 이게? 그렇습니다. 혐의가 그 한 8억 원 정도의 횡령 혐의인 것 같습니다. 회사의 돈을 뒤로 챙겼다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. 이런 점에서 단순한 어떤 그 이 사건의 어떤 기업인의 횡령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정권과 사돈 관계에 있는 회사 자체를 겨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예. 뭐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법적으로 횡령을 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. 예. 나아가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에 또 이와 주가 조작이나 뭐 유사한 문제들이 있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때도 일부 무혐의 결정이 났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들여다본다라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회사에 더불어서 지금 이 효성그룹 또 이까지도 다 한국타이어 다 어떻게 보면 관련되는 회사여서 그러한 어떤 관련되는 회사에까지도 칼날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재계에서 상당 부분 또 긴장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